보이나요? 이시요 준영, 형수님, 형지원, 전혜수, 근로자인데 수업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 성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네요. 양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채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점 완료하는 대로 올릴 건데 다음 주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슬롯 확인하시고 점수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낙심했어요. 내가 손 되게 이상하게 했나. 농담이고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평가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는 점을 최대한 잘 줄 거예요. 최대한 잘 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나 통과를 사는 게 있어서 못 가고 근데 나를 피하는 거니까 박봉규를 중요히 제 수강할 만한 표정을 주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해 주시고 비주는 거냐 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셀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셀 사이클과 체크포인트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그러한 셀 사이클링을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한 사이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키 몰레큘이 되는 사이클이나 CDK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이클 CDK가 기능이 조절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각각 사이클 이제 G1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셀 사이클 디비전을 시작하겠다라는 엔트런스가 딱 들어가는 그 타이밍까지에 대한 얘기 즉 G1 사이클링과 CDK가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부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 이제 그게 각 섹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S 페이지에서의 일어나는 현상, 결국 DNA 레플리케이션이죠.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몰레큘러 메커니즘, 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DNA가 레플리케이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 세퍼레이션이 돼서 마이토시스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크로모점이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면서 일본 단위를 하는지 아나페이지부터 얘기를 하겠죠. 아나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 기점에서의 현상 그리고 딱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는 부분 얘기를 하고 여기 마지막에는 서베일런스 메커니즘스 이 얘기가 결국 일종의 감시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특정한 포인트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주는 문자들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 정도만 골라서 세 개 골라서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그리고 메이오시스랑 다음 챕터는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안 많아요. 교과서는 양 많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양 안 많아요. 나도 잘 모르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스트 모델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되도록이면 이스트보다는 이제 마말리아 셀에서의 스터디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교과서는 거의 다 이스트 얘기가 중심이기는 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셀 사이클링을 조절을 하는 패스웨이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스타시스의 부분이 굉장히 덜 되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속 이스트 중심으로 설명을 좀 진행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예를 들어보면은 우선은 이스트 셀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외부에서 충분한 뉴트리언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CLN3라고 하는 G1 사이클린이 이제 트랜스레이션이 되고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SPF를 막아주는 D5를 포스트레이션 시키면서 G1 사이클린이랑 바로 CDK죠. G1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V5를 포스포레이션을 시키면서 이 V5는 SPF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 SPF가 다시 CLN1과 CLN2라고 하는 G1 S 사이클린의 익스프레션을 향상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셀은 뉴트리언트가 많은 상태에서 G1에서 G1 사이클린 CDK로부터 G1 S 사이클린 CDK를 만들어내서 다음 스텝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S페이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G1 S 페이지 CDK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특정한 사이클마다 특정한 사이클링이 계속 그 양이 높게 유지됐다가 감소됐다가 이거가 굉장히 정확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제 G1 S 페이지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할 줄 아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S 페이지 사이클링을 이제 분해를 해주는 이러한 머시너리들을 퍼줘요. 왜냐하면 G1S 사이클링을 바탕으로 해서 S 사이클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G1S 페이지 사이클링 CDK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여기에 보이는 APCC라고 하는 유비퀴틴 라이게이즈 프로테인이 CDH1과 결합을 해서 그 기능을 하죠. 이 CDH1과 결합이 된 APCC의 경우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S페이지나 마이토틱 사이클린을 불안정화 시켜주고 이를 계속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얘네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S페이지 다음 스텝에서 필요한 사이클린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1 S페이지 CDK가 CDH1을 포스포리레이션을 시켜주면서 떨어뜨려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ATCC 컴플렉스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S페이지의 사이클린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TCC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유비퀴틴 라이게이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S페이지나 M페이지 사이클린을 유비퀴티네이션을 시켜주고 원래대로 하면 디제너레이션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CDH1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기능을 잃고 결국 S페이지나 M페이지의 사이클링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G1 S페이지 사이클링 CDK가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S페이지 사이클링이 계속 축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이 모시도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글씨 다릅니다. G1 S 사이클린이고 S페이지 사이클린이에요. 근데 이제 S페이지로 넘어가기 이전까지 즉 G1 페이지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S페이지 사이클린과 CDK가 얘네들이 막지 않아서 그 사이클린이 계속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SIC1이라고 하는 CDK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KI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CKI가 붙어 있어서 S페이지 사이클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G1 S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활성화가 되면 얘네들이 SIC1을 포스포리레이션 시켜주고 이 포스포리레이션을 이제 SDF라고 하는 각 시간에 한 번 나왔어요. 좀 이상하다고 세 개 앞에서 하고 그래서 SDF라고 하는 또 다른 유비퀴틴 라이게이즈가 이 SIC의 포스포레이션을 인지를 해서 결국 유비퀴티네이션 시키고 디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니비터가 사라진 S페이지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는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DNA 레플리케이션
S페이지에서 핵심으로 일어나는 DNA 레플리케이션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즉 G1 S페이지 사이클린 CDK는 S페이지의 사이클린 CDK가 정확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펴주는, 막아주던 이니비터를 제거를 해주고 그 프로틴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인자들의 기능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S페이지 이니비터, S페이지 사이클린과 CDK 컴플렉스가 기능을 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써놨어요. 이 기장에 대해서 많이 써놨으니까 이번 수업자를 올리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때 CDK가 S페이지 CDK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단계별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DNA가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엔자임 두 개를 얘기하면 DNA 헬리케이스랑 DNA 폴리머레이즈죠. 헬리케이스는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DNA를 떨어뜨려주는, 분리시켜주는 그런 엔자임이고, DNA 폴리머레이즈는 프라이머리즘부터 해서 DNA를 붙여주는, 연장을 해주는 기능을 하죠. 레플리케이션이 되는 단계를 살펴보시면 여기 교과서상에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PCR의 경우는 보호를 가해서 아예 그 더블 스트랜드로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생리학적 현상에서 9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기 전에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더블 스트랜드가 있으면 그 중간에 특정한 위치에서 여기가 쉽게 끊어질 수 있고 벌어질 수 있는 위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S페이지에서 DNA가 레플리케이션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위치라고 하면은 여기가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DNA 레플리케이션이 딱 한 번 일어나야 정확히 한 카피였던 게 두 카피로 DNA가 증가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벌어진 이곳에서 여러 번 레플리케이션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DNA 카피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딱 한 번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기장은 이제 거의 이 내용 뒷부분에서 나오도록 할 것이고, 자, 몇 가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ORC, 오리진 레코니션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거는 프로테인입니다.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은 DNA이고 ORC는 쉽게 얘기해서 이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에 붙어 있는 이 위치를 인지를 할 수 있는 프로테인 컴플렉스예요. 이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붙는 방법은 이제 스페시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스트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에 특별하게 11개의 베이스 페어 구성이 된 인지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를 해서 ORC가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멀티셀러럴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는 DNA 베이스 페어가 아니라 크로마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그 크로마틴의 특정한 붙어있는 그런 프로테인 팩터들에 의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위치를. 그래서 얼리 지원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이게 그게 조금 헷갈렸었는데 저도 얼리 페이지가 이제 2단계예요. 로우 CDK 스테이트. 왜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CDK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PCC 컴플렉스에 의해서 거의 싹 다 죽어든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로우 CDK 스테이트가 되면 이때 기본적으로 ORC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있는데 어디 지원 페이지 때 이제 여기 있는 보이시죠? CDC6랑 CDT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 그리고 여기는 MCM 헬리케이스가 여기 같이 붙게 돼요. 이렇게 얼리 지원 페이지 때 이렇게 ORC 주변으로 두 개의 프로테인과 MCM 헬리케이스가 붙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S 페이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고, 즉 레이트 지원 페이지죠. 왜냐하면 액티브한 S 페이지 사이클 CD 컴플렉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S 페이지 사이클 CDK랑 또 다른 카이네이즈인 DBK라고 하는 이 두 카이네이즈가 다음 스텝들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이때 나타나는 당연히 두 개 다 카이네이즈니까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제 세키스 포스포레이션 가지고 SLD2랑 SLD3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함에 의해서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SLB3랑 SLB2가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얘네들이 포스포레이션 된 프로테인이 이제 CDC45나 다른 프로테인들과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 위치에 있는 MCM 헬리케이스의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있는 CDC6랑 CDT1 이 프로테인이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여기 있었던 레플리케이션 모션 리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 프로테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중요하게 기장을 합니다. 그리고 DDK 같은 경우는 특별히 MCM 헬리케이스를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줘서 이제 이 MCM 헬리케이스가 기능할 수 있게 조절을 해주죠. 즉 레플리케이션 되는 위치를 이제 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DNA를 벌려주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포스포레이션 된 MCM 헬리케이스는 특히 이제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를 리크루트를 해서 실제로 DNA가 레플리케이션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에서 딱 한 번만 레플리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조절하는 기작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조절을 하는 기작이 결국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다양한 CDK와 DDK에 대한 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핵심은 이제 MCM 헬리케이스가 DNA에 다시 부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어쨌든 여기가 벌어지는 시간 DNA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MCM 헬리케이스가 결국 거기에 DNA 폴리머리즈라고 리크루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벌어진 이 위치에 다시 MCM 헬리케이스가 붙게 되면 얘네들이 앰플리피케이션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CDC6랑 CDT1 이 프로테인이 아까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앰플리피케이션 오리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테인과 ORC가 있어야 MCM 헬리케이스가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헬리케이스가 여기에 ORC나 다른 코팩터들을 인지를 해서 위치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포스포레이션된 이런 CDC6나 CDC1 같은 경우는 결국 SCF에 의해서 유비키티네이션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MCM 헬리케이스가 이 위치에 붙고 싶어도 같이 붙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프로테인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CM 헬리케이스 자체도 결국에는 DDK에 의해서 아까 포스포레이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결국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됐을 때 얘네들이 뉴클레어스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유비키티네이션 현상을 겪으면서 MCM 헬리케이스도 결국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은 디그레데이션이 됩니다. 즉 이러한 레귤레이터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레플리케이션이 딱 한 번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기작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듀플리케이션, DNA의 듀플리케이션에 레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DNA가 레플리케이션이 되면 결국 이때는 크로모솜 상태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마이토시스가 들어가기 전에 시스터 크로마티드에서 보이는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제 서로 묶여서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 지난 시간 튜블린 파트를 다룰 때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딱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테인 컴플렉스라는 스트럭처가 코에신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코에신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코에신은 이제 SMC1과 SMC3라고 하는 홀드 코일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프로테인이 우선 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윗부분에 ATPase 도메인이 존재합니다. 교과서상에서는 이 ATPase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와요.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위치에 결합을 하고 있는 다른 프로테인들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SCC1의 경우는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SCC1과 SCC3가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로 그리고 몇 개 다른 프로테인을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코에신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겠죠. 이 코에신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사이클과 마이토시스 상에서 나타나는 크로모솜의 현상 상태를 살펴봤을 때 코에신은 왠지 딱 마이토시스 들어가기 직전이나 이럴 때만 딱 크로모솜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G1 페이즈 단계죠. G1 페이즈 단계에서도 이미 코에신은 이제 크로모솜과 계속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결합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보이는 PDS5 WAP L이죠. 이 두 프로테인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SC2 그리고 4에 의해서 다시 결합을 하게 돼요. 즉 크로모솜에 붙었다 떨어졌다가 계속 G1 페이지 때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S 페이지에 들어가서 DNA가 레플리케이션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레플리케이션 하면 어느 부분부터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 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는 하나의 스탠드고 여기서는 두 개의 스탠드고 있는데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그 위치에 포지션이 붙게 되면은 이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결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코에신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코에신의 아세틸 그룹을 붙여주는 이러한 엔자임이 있는데 얘네들이 SMC3 코에신의 그 한 구성 요소였죠. 그 SMC3를 아세틸레이션 시키면서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크로모솜이랑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S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엔자임의 작용에 의해서 SM3가 아세틸레이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구조가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S페이지 때는 이렇게 포에신이 크로모솜을 전체적으로 쭉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G2 페이지가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원래 앞에 이제 S 페이지 때는 결국 앰플리피케이션이 다 끝난 상태죠. 레플리케이션 다 끝난 상태예요. G2 페이지는. 근데 이때 포에신이 그러면 쫙 다 이제 감싸져 있는데 크로모솜 전체를 붙여서 근데 이때 이제 A, S, 332 그리고 필고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센트로미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 두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PP2A라고 하는 프로테인 포스파테이스를 불러들여요. 이 위치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프로테인 포스파테이스가 존재를 하니까 포스포리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PP2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트로미어 리즌이나 나머지 크로모솜 다음 부분이나 포스포레이션 되는 포스포레이션 되는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루카이네이스나 오로라 B와 같은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포에신들이 전부 다 포스포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포레이션은 결국 크로모솜으로부터 이 포에신이 풀려나가는 현상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는 포스파테이스 2가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포에신은 상대적으로 포스포레이션에서부터 이제 자유로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계속해서 단단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도 마이토시스 초반 단계, 프로페이즈 단계에서는 크로모솜 암이 아니라 이제 센트로미어 위치에만 포에신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토시스 단계의 크로모솜 형태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CDK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무단 상처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고 자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크로모솜이 다 준비가 됐어요. 나눠질 준비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토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마이토시스와 관련된 마이토릭 사이클링 그리고 CDK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토릭 CDK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이클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쭉 프로테인이 계속 존재를 하는데 우선 마이토릭 사이클린의 프로테인 레벨은 S 페이지 때부터 쭉 증가를 하다가 마이토시스 딱 정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토닉 CDK,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의 액티비티는 S 페이지 때부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레이트 G2 페이지 때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액티비티의 조절은 포스포레이션과 디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토틱 CDK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두 개의 프로테인, 지금 V1과 CDC25가 나왔는데 하나는 카이네이즈고 하나는 포스파테이즈. 제가 지난 시간에 CDK2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타이로신 레지드 15이랑 트레오닌 레지드 14 여기에 포스포레이션 되면은 ATP 바이딩 포켓의 스트럭처가 바뀌면서 ATP가 결합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CDK 기능이 손상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V1 카이네이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마이토릭 CDK를 이넥티베이트 시키는 거죠.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근데 이 기능과는 반대로 이제 CDC25 같은 경우는 포스파테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포스페이트를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준다는 것은 결국 마이토틱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속 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됐다가 반복을 할 텐데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액티베이션된 마이토틱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프로테인들이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시 CDC25랑 V1 카이네이스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포스포레이션의 CDC25는 더 기능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약간 이쪽에 파스티브 필드처럼 계속해서 마이토틱 CDK의 그런 액티비티를 계속 더 증가를 시켜줍니다. 이런 마이토틱 CDK에 의한 기능은 결국 마이토시스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셀 내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절하는 데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뉴클리어스 인벨롭이 브레이크다운을 겪게 되죠. 인벨롭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저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을 때 맨 마지막에 인터메릭 필라멘트에 대해서 다룰 때 뉴클리어스 인벨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크로마틴과 아우터 인벨롭을 연결해주는 라민으로 만들어진 메쉬가 존재하기 때문에 폴리머가 된 라민이 이러한 일종의 구조체를 만들기 때문에 뉴클리어스 멤브레인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마이토틱 CDK가 라민 컴플렉스, 라민 폴리머들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게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라민이 디소시에이션 컴플렉스가 디소시에이션이 되면서 결국 뉴클리어스 인벨롭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멤브레인 인벨롭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뉴클리어스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뉴클리어 포리스라고 하는 코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마이토틱 CDK에 의한 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디소시에이션이 되게 되죠.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뉴클리어스 인벨롭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마이토틱 스핀들을 구성을 하는 데에도 CDK가 관여를 합니다. 마이토틱 스핀들은 결국 센트로좀에서 유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핀을 풀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센트로좀 이건 지난 챕터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G1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토틱 스핀들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센트로좀 하나의 상태인데 S 페이지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각각에서 오로 센트리올이 만들어지죠. 센트로좀 하나가 센트리올 두 개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센트리올이 있고 그리고 G2 페이지가 되면은 결국 이게 오로 센트리올도 충분히 성장을 해서 결국 두 개의 센트로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여기 그림에서는 그 교과서상에 있는 그림에서는 따로 언급이 안 되는데 이 둘이 처음에 가까이 있잖아요. 레플리케이트가 센트로좀이 디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이 두 개의 센트로좀이 가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개의 센트로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이토틱 CDK에 의해서 그 연결이 끊어지게 그런 상황을 이제 센트로점 디스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렇게 끊어짐에 따라서 이제 튜블 모터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아이레인에 의해서 양쪽으로 대치된 상태로 센트로즘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센트로즘이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양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여기 있는 마이토틱 CDK가 여기는 약간 일종의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랑 뒤에서 얘기를 할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랑 좀 더 연관이 되는데 튜블린 수업을 할 때 다뤘던 내용이긴 우리가 알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단계에서 체크포인트가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처럼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기준으로 마이토틱 스핀들이 정확하게 반대 양쪽으로 마주보면서 이쪽에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기준으로는 아이오리엔티드 상태로 배열이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가 되어야 이제 아나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피렌토코어 그 결합 부위에서 나타나는 텐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교과서 챕터 18에서는 공부를 하진 않지만 이게 저희가 그려보면 항상 2D잖아요. 단면도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크로모좀이 셀 안에 붙어는 3D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마이크로튜블이 계속 서치 앤 캡처링 과정을 거쳐서 크로모좀을 찾는 과정에서 크로모좀이 마이크로튜블의 옆부분에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정확하게 피렌토코어에 붙는 것이 아니죠. 플러스 엔드 끝자락이랑 크로모좀이라고 하면 플러스 엔드 끝자락이랑 이렇게 딱 바로 붙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플러스 엔드로 밀려 나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붙게 되는데 플러스 엔드와 피렌토코어가 붙는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비균등하게 한쪽의 피렌토코어가 한쪽 사이드의 피렌토코어에 하나의 마이크로튜브를 있고 반대쪽에 3개의 마이크로튜브를 있고 이러면 텐션이 정확하게 생기지 않겠죠. 아니면 한쪽 사이드에 이렇게 모든 마이크로튜브를 있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아나페이지로 지나가게 되면 제대로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셀이 비정상적으로 디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절하는 기장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오로라 B 하이레이스입니다. 챕터 18에서 계속 나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렌토코어에 붙어있는 MSA 컴플렉스를 컴플렉스를 시켜주고 다시 이 결합이 약하게 했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위치를 잡아주면서 계속 붙고 떨어지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텐션이 생길 수 있는 환경 때까지 이러한 오로라 B에 의한 약간 루스한 결합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러한 최적의 상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나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텐션에 기반한 패스웨이나 이렇게 체크포인트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이 피렌토코어의 마이크로튜블이 다 붙어서 배열까지 완료하는 상태. 메타페이즈 단계죠. 인터시스 페이지 메타페이즈 단계인데 자, 그러면 남은 거는 두 개가 떨어져야 되겠죠.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떨어져요. 이러한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간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에신이 센트럴 미러리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토시스 상황이죠. 그러면 성공적으로 텐션이 양쪽으로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떨어지려면 이 두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이 풀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기능을 하는 것이 다시 이 셀사이클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주문하는 것이 세퍼레이즈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세퍼레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SCC1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TP 도메인 SMC3와 SMC1의 ATP ACE 도메인에 결합이 되어 있는 SCC1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세퍼레이스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고리를 만들어서 쥐고 있던 것이 풀리고 그러면 얘네 두 시스 크로마티드를 단단하게 결합을 해주던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퍼레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큐린이라고 하는 이니비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비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이니비터가 결국 APCC 아까 나왔었죠. APCC 컴플렉스, ubiquitin ligase 컴플렉스인데 아까는 CDH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CDC20입니다. 이 조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서 얘기했을 때 APCC 컴플렉스 중에 CDC20랑 결합을 하면은 아나페이지 때 작용을 하고 CDH1이랑 결합을 하면 텔로페이즈랑 주요페이지 때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했죠? 네. 그래서 일단 크로모솜이 이제 바이오렌 정확하게 텐션을 기반으로 양쪽 측면으로 딱 정확하게 배열이 완료가 되면 그럼 APCC, CDC20 컴플렉스가 서큐린을 유비퀴티네이션을 시켜요. 이렇게 유비퀴티네이션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 이니비션을 해주는 서큐린이 결국 디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세퍼레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토시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될 때 이게 뒷부분 체크포인트 테스트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설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마이토시스 특히 이제 메타페이즈 단계까지 올라온 다음에 아나페이즈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토틱 CDK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토틱 CDK가 높은 수준으로 있으면 여기 있는 마이토틱 CDK 자체가 세퍼레이즈를 포스플레이션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퍼레이즈가 이 포스플레이션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니비션의 효과가 있어요. 엔자임에. 여기서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APCC와 APCC, CDC20 컴플렉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마이토틱 CDK랑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되게 조금 이거의 경우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토틱 CDK가 APCC, CDC20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줍니다. 아까는 CDH1이었어요. CDH1을 인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했었는데 다른 주요한 에스페이지 사이클 CDK가 근데 이제 마이토틱 CDK의 경우는 APCC, CDC20 컴플렉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기능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APCC, CDC20는 반대로 마이토틱 CDK를 디그라데이션을 줄여주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마이토틱 CDK가 쭉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APCC, CDC20의 기능도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올라간 이 유비퀴틴 라이게이스가 CDC 마이토틱 CDK의 프로테인 레벨을 낮춰줍니다. 자, 그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세퍼레이즈에서 나타나는 포스플레이션의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퍼레이즈에서 이렇게 서큐린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포스페이트가 붙어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퍼레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스페이신의 SCC1 부분을 잘라주고 그것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아나페이즈가 마치고 두 개의 시스 크로마티드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토시스를 멈춰야 되는데 마이토시스가 멈추는 단계는 결국 마이토틱 CDK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나오는 그래서 마이토시스를
주요 페이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 CDK를 이니티베이션 시키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CDK를 이니티베이션 시켜주면 다른 마이크 시스템이 필요해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나타났던 포스플레이션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 CDK가 아까 말씀드렸죠. APC, CDC20 이 컴플렉스를 액티베이션 시켜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이클린, 마이토틱 사이클린을 디그라데이션 시켜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얘가 활성화가 돼서 얘가 켜지고 얘가 마이토틱 CDK를 다시 낮춰준다면 최종적으로 마이토틱 CDK랑 APC C20가 100%다 사라지는 경우는 존재를 하지를 않게 되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리스트의 경우는 이런 APCC20에 CDC20에 의해서 줄어드는 마이토틱 CDK 액티비티가 대략 50% 정도가 되죠. 그 얘기는 마이토틱 CDK의 액티베이션된 수준을 계속 제로 포인트까지 낮춰주기 위한 또 다른 기장이 필요한데, 이제 그때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APCC, CDH1과 결합할 때 APCC 컴플렉스가 마이토틱 CDK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CDC14이라고 하는 포스트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CDC14과 앞에서 나왔던 APCC, CDC20에 대한 작용에 의해서 마이토틱 CDK가 베이스라인까지 레벨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지원 상태로 셀이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토시스를 빠져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 뒤에 섹션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그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한 그림, 이거는 잘 봐주시길 바라요.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실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보고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사이클을 되게 정리를 잘 해서 표시를 해준 거고, 교과서에서 다뤘던 핵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비교적 자세하게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파트별로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이거를 먼저 한번 보고 파트를 보시면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서베일런스 메커니즘, 즉 셀 사이클의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스텝으로 갈 거야 말 거야 결정을 해주는 패스웨이입니다. 몰레큘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는 패스웨이인데, 몇 가지 패스웨이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뉴트런스 충분한가, 로스펙터를 있는가, DNA 데미지가 있는 이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스테이지 넘어가는, 여기서도 DNA 데미지 체크하는 여기 있고, 셀 사이즈 충분한가, DNA 레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되는 여기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크로모좀에 스핀들이 제대로 붙어있는 이런 패스웨이,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넘길 때 아니면 스탑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사이클린의 합성이나 아니면 분해를 촉진을 함으로써, 왜냐하면 사이클을 돌릴 때 결국 사이클린 레벨과 그것과 결합된 CDK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다음번에 사이클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린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CDK의 포스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서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겁니다. 아니면 CDK 카이네이즈, CDK 이니비터의 안정도를 높여주느냐, 감소시켜주느냐. 결국엔 다 CDK 각 페이지마다 존재하는 CDK의 액티비티를 조절을 함으로써 사이클을 넘길지 말지가 조절이 되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DNA 데미지에 관한 얘기. DNA 데미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더블 스트랜드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싱글 스트랜드에서 큰 닉이 생겼거나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누클레오타이드가 뮤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미스매칭이 있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 이러한 DNA상의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사이클로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는 패스웨이가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교과서에서도 했고 굉장히 깊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에만 가고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선은 여기 보면 네 가지의 DNA의 데미지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동일한 싱글 스트랜드 상의 DNA 데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의 데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싱글 스트랜드의 데미지가 있으면 ATM 혹은 ATR이라고 하는 카이네이스의 액티베이션을 유발합니다. 이 센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존재할 때 ATM이나 ATR 카이네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얘네들이 CHK2나 CHK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카이네이스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 액티베이션 된 애들이 DNA의 레플리케이션을 잠깐 멈추고 그 위치에서 리페어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CDC25를 블락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CDC25가 CDK 사이클의 액티비티를 향상을 시켜주는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V1이라고 보이는데 얘를 블락을 해줌으로써 CDK 액티비티를 줄여주고 그것 때문에 사이클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을 더 멈춰주고 그리고 주변에 DNA로 리페어를 해줄 수 있는 머신러닝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죠. 아니면 여기에 있는 P53 대표적인 이제 에이파토시스 몰레큘이라고 알려졌는데 P53와 그에 따른 P21의 익스프레션을 형성을 해서 리페어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에이파토시스를 실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DNA 데미지는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해요. CDC25 각 사이클마다 존재하는 CDC25 즉 CDK의 액티베이터들을 이니비션 시켜줌으로써 셀 사이클이 더 돌지 못하도록 막아주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 셀 사이클의 어레스트를 만들어주고 위에 이 단어들만 다르지 결국에는 G1이나 G2에서 데미지가 있는 경우는 동일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P53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시면 P53가 결국 에이파토시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P21을 익스프레션을 상승시킨다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P53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다른 프로테인의 트랜스크립션을 해줄 수 있는 프로테인이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러한 패스웨이상에서 P53가 액티베이션이 P53 두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면 바로 사이클에 있는 MDM2라고 하는 프로테인에 결합을 해서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ATM 그리고 ATR 카이네이스죠. 이것에 의한 포스폴레이션이 추가로 진행이 돼서 P53가 포스폴레이션이 되면 MDM2 즉 이 자기 자신을 분해를 해주는 프로테인과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포스폴레이션이 되면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가려운데 얘네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P53가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P21의 익스프레션을 올려주는데 이 P21의 기능은 사이클린 CDK 모든 종류의 사이클린 CDK의 액티비티를 이니비션 억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사이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특정한 페이지에서 어레스트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P21이 앞에서 얘기했던 CDC25처럼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P53가 굉장히 다양한 에이파토시스 관련된 몰레큘들의 트랜스크립션을 유발을 합니다. DNA를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손상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것들은 일일이 다 붙이는 대신 셀을 에이포시스를 통해서 대부분 멀티셀룰라 오르가니즘에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에이포시스를 유발을 해서 이 세포가 다른 주변의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에이포시스를 유발합니다. 만약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P53에 손상이 생기면 캔서가 생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밝혀진 게 이 몰레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DNA 데미지가 있을 때 셀 사이클을 어떻게 멈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스핀들 어셈블리. 아까 여기 말한 어셈블리는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라는 거는 결국 크로모솜의 마이크로튜블이 제대로 붙었느냐, 키네토코어에 제대로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를 확인을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텐션이 있어서 그 위치가 이제 텐션이 비정상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게 되면 오로라비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최적의 텐션 상태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APC 컴플렉스인데 CD20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아나페이지에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붙어있는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나누어지는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던 세퍼레이스를 활성화시키는데 CD20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APCC CD20가 비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돼서 제대로 텐션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포에신을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당겨서 분리되지 않은 크로마틴이 한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터 크로마틴의 분리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존재하는 패스웨이가 이 APCC 컴플렉스를 이니비션 시켜줍니다. 이거를 이니비션 시켜주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에 키네틱코어 위치고 여기가 이제 이너 키네틱코어 여기 아우터 키네틱코어 위치인데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튜브이 존재를 하지 않는 상태 오픈 상태인 거죠. 만약 이렇게 존재를 하지 않으면 MPS1 카이네이스라는 애가 여기 있는 KR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근데 몇 개의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만들죠. MED1, 그것에서 MED1, MED2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플렉스가 포스포레이션된 KNM1에 붙고 그러면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다시 MED2, MED1, MED2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된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존재를 하면 여기에 있는 APCC, 이 CDC20 프로테인에 직접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이 유비퀴틴 라이게이스 컴플렉스를 리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즉 열려있고 포스포레이션이 되고 열려있는 상태에 의해서 포스포레이션이 되면 얘네들이 조절에 의해서 포스포레이션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국 아나페이지를 촉진시켜주는 APCC, CDC2A 컴플렉스가 활성화되지 않게 막아줌으로써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스핀들 포지션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는 솔직히 마마리안이나 다른 버티브레이트 셀에서 잘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리스트 모델에서의 얘기가 나오니까 바꿀게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주로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크로모솜의 마이크로튜블이 제대로 붙고 텐션이 제대로 걸리고 그렇게 해야 잘 잘린다라고 잘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스텝이 헤븐 페이지와 사이토키네시스 단계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있습니다. 몇 가지 몰레큘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걸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우선 해봅시다. 자, 버딩 이스트요. 버딩 이스트인데 여기에서 프란트 셀이 있고 여기가 삐져 나오는 애들이죠. 결국
얘네들이 완전히 너어셀이 딱 생길 때까지는 생기려면은 정상적으로 생기려면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스핀들 주변에 있는 얘네들 크로모솜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돼. 즉 스핀들이 생기는 축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스핀들 축이 반대로 생겨버리면 어디에는 성분이나 지형의 매표력이 정상적으로 적고 페런트 셀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가 될 겁니다. 즉 어니포이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기작을 살펴보면 우선은 TM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봐주세요. 얘네들은 이제 스몰 GTPase 프로테인인데 여기 보이는 스핀들 폴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런트 셀의 경우는 킨4라고 하는 TM1 이니비터가 있고 이제 버드 셀에는 LT1이라고 하는 킨4의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즉 버드 셀에는 킨4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LT1이 킨4가 흘러들어오면 그걸 막아주거든요. 기능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페런트 셀에는 킨4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셀이 이제 스피드를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양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여기 스핀들폴에 붙어있는 TM1 GDP 이넥티브 상태죠. 킨4가 존재를 하니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킨4가 존재하지 않으면 버드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때 GTP가 액티베이션 GTP 폼으로 TM1이 바뀌게 되면서 스위치가 켜지죠. 즉 필요한 시그널링을 이때부터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캐스케이드는 따로 나오진 않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GTP를 바인딩한 TM1, 액티브한 TM1에 의해서 사이토졸에 존재하고 있는 CDC14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CDC14는 결국 마이토시스를 빠져나와서 지원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몰레큘이라고 그랬죠. 마이토틱 CDK를 최대치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GTP에 의한 TM1 GTP에 의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가 CDC14를 액티베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마이토시스의 마지막 단계 텔로페이지가 완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로컬라이즈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 CDC14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한 TM1 GTP 폼이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페런트 셀 안에 여기는 TM1이 GTP 폼으로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인액티베이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얘네들은 CDC14의 액티베이션이 안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이토틱 CDK 액티비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토시스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나페이지의 어레스트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마이너스 사이트인데 히포 패스웨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핀들 어레스트 스핀들 포지션 체크포인트 패스웨이에 관련됐던 몰레큘들 이제 그 몰레큘들의 흐름을 엑시스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트의 경우는 이러한 몰레큘 패스웨이를 통해서 마이토틱 사이클을 빠져나오는 데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엔드포인트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제 마말리안의 경우는 비슷한 사이클링 패스웨이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대신에 이제 G1 어레스트 단계에 조절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포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엠브링스 제네가 캔서 스터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됐는데 만약에 히포 패스웨이가 인액티베이션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을 잃게 된다면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 이 패스웨이 때문에 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얘네들이 결국 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나 그로스를 계속 촉진을 시켜서 결국에는 캔서를 유발하는 그런 데 반응을 하는 패스웨이가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몰레큘 머시너리들이 다른 종과 공유가 되지만 다른 셀 사이클 단계에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상의 그림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메이오시스랑 다음 챕터 시작.